이번 시간에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풍부하게 내가 스토리텔링을 잘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 우리가 쓸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었다면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면접 준비를 잘하고 또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직무에 맞는 여러분들의 그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요. 그 블루오션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한 10년 전에요.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레드오션 가운데 블루오션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니까 블루오션이 없어져 버렸어요. 있기는 하지만 희박해요. 힘들어요. 우리가 레드오션 안에서 우리가 블루오션을 찾는 방법들이 뭐냐, 우리가 퍼플오션이라고 합니다. 이 퍼플오션이라는 건 레드와 블루 안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기존에 있는 것들 안에 내가 차별화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면접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간호사들 면접을 보면 강점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IVIM 잘 놓습니다. 그럼 취위생사분들한테 뭘 잘해요? 그러면 저 스케일링 잘해요. 여러분들 간호사가 주사 잘 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취위생사가 스케일링 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를 당연하지 않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전공 당연히 잘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 퍼플오션이라는 건 뭐냐면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친구들이 뭐하니?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요. 저 공무원 시험 공부합니다. 너 뭐하니? 그럼 토익 점수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 토익 왜 하는데? 제가 지금 800점인데요. 조금 더 올려보려고요. 근데 면접관의 입장에서는요. 800이나 850이나 800이나 900이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적정한 기준이 된다라고 하면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800에서 850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나만의 차별화된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간호사가 그 친구의 자격증에 뭐가 있었냐면 아트풍선이라는 자격증도 있었고 POP 자격증도 있었어요. 마술 자격증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면접을 볼 때 당연히 물어보겠죠. 마술 자격증하고 네일 아트 풍선 자격증이 있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소아병동에서 일하고 싶대요. 그러니까 소아병동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사를 맞고 나면 무서워할 때 너 주사 잘 맞으면 이 선생님이 너한테 이쁜 꽃을 만들어줄 거야. 인형을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들과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POP는 왜 그걸 자격증을 땄냐 했더니 어느 병원에 게시판에 갔더니 글을 이렇게 썼는데 너무 밉게 써놨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면은 병원에 게시판을 이쁘게 꾸미고 싶다고. 그리고 마술을 자기가 병동에 있을 때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마술 같은 걸 보여주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친구가 갖고 있었던 자격증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다른 자격증하고는 차별화된 자격증인 거죠. 그게 여러분들 경쟁력이에요. 우린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전공과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들. 그게 퍼플오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CS 관리사 자격증을 땄대요. 그래서 왜 이걸 땄냐 했더니 자기는 유통에서 일하고 싶은데 고객의 니즈 분석과 고객의 서비스를 알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본인은 고객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해서 CS 관리사 자격증을 땄다. 이게 여러분들 내 업무에 대한 퍼플오션입니다. 차별화된 여러분들의 경쟁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면접을 보다 보면 이런 얘기를 들을 겁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많네요. 전공과 달라요. 또 학교가 지방이네요. 토익 점수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결혼하셨어요. 이런 얘기도 듣습니다. 한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얘기합니다. 교수님 거기는 회사에서 외모 보지 않아요? 키가 좀 커야 되지 않습니까? 모 항공사에는 보니까 키가 몇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한 친구는 교수님 제가 나이가 좀 많은 것 같은데 그 회사에서는 혹시 나이 좀 보지 않을까요? 교수님 제가 토익 점수가 조금 낮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특징이 있어요. 그게 콤플렉스입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와가지고 확인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 착각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돼요. 뭐냐면 나이 부족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얽매이면 안 되고 그거를 이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당당하게. 예를 들면 결혼하셨네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결혼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예, 당당하게 결혼했습니다. 취업을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애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바쁠 겁니다. 저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일에 밖에는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좋죠. 나이가 많으시네요? 예,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부만 하고 취업을 준비했지만 저는 사회 경험이 많습니다. 조직 경험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 조직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당당함인 거죠. 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실제로 면접을 그 친구는 모의 면접에서 합격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그 친구가 토익의 점수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400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학점이 2.0이 안 넘었어요. 예. 근데 이제 모의 면접 보시는 분이 딱 당황스러워서 어머 학점이 낮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제가 모의 면접관으로 들어갔는데 딱 보는 순간 어머 저 친구 열심히 놀았구나 이게 딱 보이더라고요. 얼굴에도 논 게 보여요. 이 친구가 예 열심히 놀았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면접관 예 그런데 갑자기 면접관님 제가 어떻게 놀았는지 어떻게 놀았는지를 좀 제가 이 시간에 얘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관이 한번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졸업을 한 학기를 휴학하고 나서 뭘 했냐면 국도대장정을 했어요. 자전거를 갖고 무일푼으로 자전거만 갖고 어디서 잤는 줄 아세요? 지나가다가 아무집에서 밥도 지나가다가 아무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저 지금 국도대장정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옷도 속옷도 거기서 지나가다가 거기 휴게소에서 빨고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뭘 배웠냐면 인생을 배웠답니다. 어떻게 하면 밥을 잘 얻어 먹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 있는지. 첫 번째 배운 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이 아직까지 있구나. 신뢰를 배웠대요. 두 번째,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갚아야 되는지 마음도 배웠다고 합니다. 저는 학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토익 점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놀았다라고 학점이 낮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할 말이 없지만 저는 제가 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모의 면접 보러 왔는데 면접을 임원이 오셨거든요. 모의 면접관이 합격했어요. 너같이 당당한 친구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자신감 넘치는 친구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나의 부족한 것들, 내가 갖고 있는 단점에 여러분들이 얽매이면 안 돼요.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에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답변 내용이 아닙니다. 답변 태도예요. 답변 태도에서 뭘 원하느냐? 이 친구가 열정을 갖고 있느냐? 그 상황을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나느냐?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느냐? 질문을 했을 때 당당하게 그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헤쳐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지혜롭게 예의 바르게 이 친구가 그것들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는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회사는 회사랑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원해요. 여러분들 이상형 있잖아요. 있죠? 근데 아세요? 결혼할 때는 이상형이 아닌 거? 여자들은요, 그 피오라 공주처럼, 슈렉처럼 바뀌거든요. 어느 순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얼굴이 닮아가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나는 이상형이 내가 송중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결혼하고 나면 제 남편도 그렇지 않죠.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회사는 회사에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수원 사람인데요. 수원에 가면은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가서 중앙문에 이제 점심때가 되면 쫙 나와요. 근데 신기한 게 나오는 사람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다 똑같이 생겨요. 헤어스타일도 똑같고 옷차림도 똑같아요. 여기 양재에 보면 쌍둥이 건물이 있는데 기아하고 그 현대자동차가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보면 직원들 얼굴이 똑같이 생겼어요. 옷차림도 같아요. 왜일까요? 회사에서 면접을 볼 때 면접관들은 본인 회사 사람 같은 사람을 뽑아요. 이미지, 생각, 가치가 이런 사람들이 일치가 되는 사람들을 뽑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남자분들에게 만약에 그 회사를 갖고 싶으면 일주일 전에 가라. 미용실, 그 근처 미용실, 회사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이 회사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서 일주일 전부터 준비를 해라. 그리고 옷차림도 보세요. 이제 어느 회사 신입사원이요. 이제 선배한테 물어봅니다. 선배님, 우리 회사는 옷이 거의 자유복장이었거든요. 선배님, 우리 회사는 복장이 자유복장인데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녀야 되나 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야, 우리 회사는 자유야. 편하게 입어.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출근을 한 거죠. 근데 팀장님이 딱 만났습니다. 누구시? 옷이 왜 이래? 순간 이게 아니라는 걸 느낀 거죠.
죄송합니다. 오다가 넘어졌습니다.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아니었구나. 편안하다는 기준은요, 그 조직에 맞는 편안함이지 내가 생각하는 편안함이 아니에요. 조직에는 조직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것들을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내가 이 회사 가고 싶어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회사에 맞는 인재인가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한 친구가요, 2번 그 회사를 떨어진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역량도 뛰어나고 학점도 좋고 딱 봤을 때 이 친구는 정말 될 만한 친구였는데 면접을 딱 보는데 갑자기 제가 모의 면접을 봤는데 순간 미안하다. 너는 그 회사가 아닌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했더니 그 친구가 딱 끝나고 나서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왜 제가 이 회사가 아닙니까? 그 회사 스타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요, 면접이 딱 끝난 다음에 화장실에 갔는데 임원을 만난 거죠. 면접관으로. 근데 면접관이 갑자기 이 친구의 등을 턱턱 치더니 하는 얘기가 참 괜찮은 녀석인데 우리 회사 스타일이 아니야. 우리 회사 스타일이 아니야. 이러면서 가더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저한테도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랬죠. 왜 제가 그 회사 스타일이 아닌지 말씀해 주십시오. 너는 가면 거기에 노조를 만들 스타일이야. 그 회사는 노조가 없거든요. 그래서 너가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좀 더 그 회사의 스타일에 맞는, 이미지에 맞는 편안함이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강해요. 헤어스타일도 마찬가지고 딱 노조위원처럼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미안하다. 어떡하니. 아니면 말투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이게. 뭐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한 친구에게 했던 친구가 있었는데요. 회사는 회사와 비슷한 사람을 원합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맞는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또 중요한 것,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이왕이면 내가 업무와 내가 하려고 하는 직무에 맞는 아르바이트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아르바이트 하는 이유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십니까? 아니면 경력을 쌓는 기회로 아르바이트를 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그냥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조금만 일이 힘들어지면 지치죠.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근데 경력을 쌓는 아르바이트는요, 마인드가 달라요. 힘든 일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일을 찾아서 해야지 내가 스토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냥 커피만 내주거나 간단하게 그런 업무만 하는 사람은요, 스토리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까지 해요? 매장에 뭐 관련된 총 MOT라고 해서 고객 접점에 맞는 매뉴얼을 숙지하고 또 고객 서비스 응대와 관련된 업무들을 익히고 또 이게 어떻게 원두가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유통까지 알게 되면은요, 실제로 그 친구가 유통의 업무를 하게 되면 그것들이 다 스토리로 녹아 들어가는 거죠. 한 친구는 유통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고 싶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H 회사라는 데에 유통 쪽에 아르바이트를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냐면 협력업사에서 일을 한 거죠. 근데 얘가 하고 싶은 건 관리자예요. 관리자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협력업체 직원들을 잘 관리하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협력업체 분들을 모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그분들의 마음을 나눠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어가 달라요. 문장이 달라요. 또 어떻게 해요? 제가요, 커피숍에서 알바를 했었는데요. 커피숍 고객 접점에서 제가 고객 서비스 응대를 했었는데요. 언어가 달라요. 실제로 그 업무를 해봤던 사람들은요, 면접을 볼 때도 그 회사에 맞는 말들, 그 회사가 원하는 단어들을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회사는 회사와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얘기는 이미지도 있지만 행동과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면접을 볼 때 그 친구가 말을 하는데 우리 회사에서 원하는 단어들을 얘기해요. 홈페이지에 가면요, 회사의 인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재를 선호합니다. 이런 인재를 채용합니다. 라는 걸 보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 필요한 단어들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혁신, 변화,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또 우리가 어떻게 협력, 소통, 이게 면접 볼 때 줄줄이 나와야 돼요. 저는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 이 조직에 오게 되면은 제가 고객과 함께 고객의 성과를 향하여 뭐 이렇게 그 기업에서 원하는 단어, 문장, 생각들이 그대로 내가 면접을 볼 때도 그것들이 녹아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합격을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왕 우리가 일할 거면 어떤 마음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느냐? 나는 임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사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 신입사원들 교육을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회사 왜 왔어요? 라고 하면 하는 얘기가 집하고 가까워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 보험도 되게 좋고요. 회사 브랜드 네임도 너무 좋지 않아요? 브랜드 가치도 너무 뛰어나잖아요. 이 회사가. 누구나 오고 싶은 회사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회사 왜 왔어요?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 회사에서 최근에 중국 사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 사업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유통 쪽에 제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저는 중국어를 공부를 했고 그 유통과 관련된 부분들을 했는데요. 이렇게 쭉 얘기를 해요. 걔는 신입인데 임원이에요. 근데요. 기업에서 그거 아세요? 신입사원을 1년 동안 신입사원을 뽑아놨을 때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실제 회사에서 원하는 거는요. 그냥 1년 잘 적응하는 걸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친구가 나중에 이 회사에서 우리가 잘 적응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인재로 양성되기를 1년 동안은 회사는 투자를 합니다. 근데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냐면 사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거죠. 점심시간에 우리 회사 메뉴는 뭘까? 그래서 맨날 이제 점심을 기대합니다. 퇴근 시간엔 뭘 하지? 월급날은 언제일까? 계속 그것만 고민하고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원의 마인드들을 갖고 있는 분들은요. 요즘 중국 사업의 그거는 누가 어느 팀에서 하지? 그 업무는 누가 담당하는 걸까? 그 업무를 하려면 어느 부서로 가야 되지? 그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물어봅니다. 저기 선배님, 그거는 어떻게 요즘 진행되고 있어요? 그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서 제가 가고 싶은데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게 말로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알아요. 이 친구는 임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구나. 이 친구는 이런 열정을 갖고 있구나 라는 게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있어요? 임원의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돼요. CEO의 마인드. 그게 책임 의식이고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식입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바닥에 떨어져 있는 휴지가 어떤 사람에게 보여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안 보이죠. 왜 보이고 안 보일까요?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예를 들면 누구 외부에 손님이 왔어요? 우리가 신입사원이 뭐 커피 타는 업무가 내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 회사에 손님이 왔네? 관심 있으면 그게 보입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내 행동들도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일이 재밌어져요. 즐거워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내가 이게 나랑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이게 연애 해보셨을 것 같아요. 연애 처음에 할 땐 굉장히 설레었는데 한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이제 마음에 지치죠. 경험이 없나 보죠? 연애 한 번씩은 해보셨잖아요. 저는 결혼까지 했어요. 얼마나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제가 이제 13년 됐거든요. 결혼한 지가. 예, 결혼한 지 13년 됐는데 저는 제 남편하고 독립적인 존재예요. 어떤 얘기냐? 저녁에 딱 오면 오늘 뭐 했어? 무슨 일 했어? 그래, 우리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어떨까? 같이 뭔가 조율을 합니다. 서로 간에 기대 있지 않아요. 함께 가는 거지 기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라는 곳은 여러분이 얹혀서 월급 받고 기대 있는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함께 가는 어떻게 해요? 윈윈할 수 있는 존재로 가야 돼요. 나도 성장하고 조직도 성장해야지 조직은 성장하는데 내가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회사에 맞게 조직에 맞는 어떤 성장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또 마찬가지로 조직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성장할 수 해서 가면 되겠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퇴사는 언제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나는 성장하는데 조직이 성장하지 않을 땐 과감히 나가시면 돼요. 조직이 나를 담을 수 없을 때 떠나는 겁니다. 언제 떠나는 거예요? 친구랑 싸웠어요? 선배랑 싸웠어요? 과장님이 진상이에요? 점심 메뉴가 마음에 안 드네요? 실제 그런 분들 계십니다. 기업에서는 어떤 이력서를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경력사원 이력서 중에 경력이 있는 이력서를 좋아해요. 이왕이면 그 조직에서 경력을 많이 갖고 내가 한 발짝 성장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야 됩니다. 그렇지 관계가 나쁘기 때문에 업무가 힘들기 때문에 조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여러분이 최대한 그 직장에서 내가 잘 적응하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함께 성장할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일하면서도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조직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릴 겁니다. 첫 번째, 긍정적이어야 돼요. 복사기가 고장났습니다. 과장님 복사기 고장났네요. 어떻게 해요? 안 돼요. 일을 잘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장님 복사기가 고장나서 업체에 전화했더니 2시에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옆 부서에 말씀을 해놨으니까요. 옆 부서에서 복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복사할 일이 있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복사해 갖고 오겠습니다. 일을 잘하는 분은요. 안 돼요가 아니라 가능한 상황들을 만들어요. 할 수 있어요. 왜 안 돼요? 그렇죠? 두 번째도 고마움을 표현해요. 선배님한테 뭔가 이렇게 우리가 조직에 가면은요. 1년 동안 뭘 해야 돼요? 관계 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왕이면 고마움을 우리 이제 선배 사수들이 이렇게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선배님 고맙습니다. 누구시? 우리 신입사원인데 일 잘해? 그럼 거기서 예, 감사합니다.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대리님께서 도와주셨어요. 대리님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잘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옆에 우리가 선배들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을 때 조직에서는요. 똑똑한데 나보다는 멍청한 사람을 좋아해요. 똑똑한데 내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 친구 똑똑한데 날 넘어설 것 같아? 날 밟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이 친구 되게 똑똑한데 굉장히 예의 바르네? 얘 굉장히 자기의 도리를 잘 지키네? 선배로서 대접해주네?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해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시간 관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에 들어가면요. 그 시간 관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기 개발할 시간 많지 않거든요.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성공한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31살에 회사 임원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교수님은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제가 잘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의미예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는 5분 단위로 시간 관리를 한대요. 그래서 5분 단위? 했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대요. 자기는 15분 책 읽는데요. 25분 밥 먹는데요. 35분 운동한대요. 근데 나 책 읽어야지 한 권? 못 읽어요. 오늘 15분만 책 읽어야지. 점심 먹고. 나 25분만 밥 먹고 나서 운동해야지. 아침에 여러분들 35분 일찍 와가지고 그 시간에 내 업무에 대해서 내가 공부해야지.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조직에서 경쟁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드릴게요. 제가 아까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의를 가면요. 그 교수님 사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아니 사람을 뽑아놓고 사람을 만들어 달라고 하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은요.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요. 도구를 쓸 수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배려하고 소통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회사에 가면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나는 협력업체, 여러분들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청소하시는 여사님들, 또 주방에 계시는 여사님들, 또 어떻게 경비하시는 그 선생님들, 그분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조직에서 을인데 갑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 있죠. 그렇다고 갑질하라는 게 아닙니다. 갑의 위치에 있을 때 신입사원인데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못 건드려요. 일 잘하고 열정 있고 괜찮은 친구 있어요. 이 친구 괜찮은데? 그런데 갑의 위치에 있을 때 갑질하는 게 아니라 을과 같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도 챙기고 배려해주고. 제가 어느 회사 강의를 갔다가요. 그분들이 뭐 하는 분들이었냐면 영업하는 분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이제 그 회사 처음 가자마자 주차를 하고요. 주차하시는 그 경비 선생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이 회사 7층에 강의하러 온 강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시면서 예,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 차 주차하고 가시면 돼요. 엘리베이터 입구에 갔습니다. 또 거기 계시는 안내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7층에 오늘 강의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우르륵 해서 엘리베이터 같이 탔네요. 근데 내릴 때 보니까 저랑 같이 내리네요. 여러 명이. 그리고 강의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저랑 오늘 엘리베이터 같이 타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여러 명이 손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은 영업사원으로서 자질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저랑 엘리베이터 타시기 전에 몇 명의 사람을 만났습니까? 인사하셨습니까?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왜 내 고객한테만 인사하고 내 고객한테만 잘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습관인데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나타나야 돼요.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에 가면, 회사에 가면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정말 성공하는 사람들, 정말 경쟁력을 있는 사람들은요, 을의 위치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먼저 배려해주고, 밥을 먹을 때도 먼저 숟가락 젓가락 놔주고, 먼저 상사들을 배려해주고, 옆에 있는 후배, 여러분 후배가 들어와도 그 후배를 챙길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모든 선택을 하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은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원하는 꿈을 다 이룰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